지금 제 정신이야?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나는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3대째 이어져 오고 있는 전통 있는 집에서 큰 소란이 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화를 내면서 나가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지금부터 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야마다 다이스케입니다. 저는 28살이고 일본 도쿄에서 건축 비평가로 일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건물을 연구하고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 글을 쓴다는 뜻이에요. 저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놀라운 현대 건물들을 볼 수 있어서 제 직업을 정말 좋아해요. 지난 겨울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중요한 건축 회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라는 초대를 받았어요. 그들은 제가 한국의 전통적인 바닥 난방 시스템인 온돌에 대해 배우기를 원했어요. 처음 초대장을 읽었을 때 저는 웃었어요. 왜 내가 구식 한국 난방 시스템을 공부해야 할까?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난방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제가 진심으로 믿었던 바였어요. 저는 일본 건물과 일본식 방식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했어요. 저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우리보다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현대기술에 관해서요. 하지만 이것은 제 경력의 큰 기회였어요. 전 세계의 중요한 건축가들이 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비행기 여행은 짧았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현대 일본 건축에 관한 잡지를 읽었고 한국 난방 시스템에 관한 정보 패킷은 전혀 보지 않았어요. 그냥 관심이 없었어요. 착륙하고 숙소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어요. 택시는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달렸어요. 도쿄를 약간 연상시켰지만 제 자랑스러운 눈에는 여전히 그렇게 발전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약 30분 후 우리는 전통적으로 보이는 건물이 있는 지역에 있었어요. 집들은 곡선형기와 지붕과 나무벽이 있었어요. 우리가 방금 지나쳤던 고층 빌딩에 비해 고대처럼 보였어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 저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택시는 이런 오래된 집들 중 하나 앞에 멈췄어요. 나무 간판에는 영어 한국어로 전통 한옥 게스트하우스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기가 손님의 호텔입니다. 기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기사에게 돈을 지불하고 제 여행 가방을 잡았어요. 혼란스럽고 짜증이 났어요. 왜 그들은 저를 제대로 된 현대식 호텔 대신 구식 게스트하우스에 배치했을까요? 이것은 제 여행의 나쁜 시작처럼 보였어요. 젊은 여성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환영합니다, 야마다 씨. 제 이름은 민지입니다.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이 한옥은 100년이 넘었어요. 민지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그녀는 나무 문을 밀어 열고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침대는 어디 있나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어요. 저희는 전통 한국식 침구를 제공합니다. 밤에 온돌 바닥 위에 깔아드릴게요.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에요. 바닥 자체가 따뜻해져서 전체 방을 데워요. 특히 겨울에는 매우 편하네요. 저는 제 실망을 숨기지 못했어요. 바닥에서 자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침대가 있는 방은 없나요? 일본에서는 가장 진보된 난방 시스템과 편안한 가구가 있어요. 구식 같네요. 야마다 씨, 많은 손님들이 이곳에서 가장 좋은 잠을 잤다고 말합니다. 따뜻한 바닥은 몸에 매우 좋아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무거운 한숨을 쉬며 바닥에 앉았어요. 놀랍게도 전혀 춥지 않았어요. 아래에서 부드러운 온기가 올라왔어요. 적어도 그들은 어떤 종류의 난방을 가지고 있군, 저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매우 효율적일 수는 없어. 아마 많은 에너지를 낭비할 거야. 저는 제대로 된 침대 없이는 잘 잘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조용한 방에 누워있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바닥에서 나오는 따뜻함이 천천히 제 몸 전체로 퍼졌어요. 이것은 제 도쿄 아파트의 히터에서 나오는 건조하고 뜨거운 공기와는 달랐어요. 이것은 제 지친 근육에 스며드는 것 같은 부드럽고 균일한 따뜻함이었어요. 그냥 구식 난방 시스템일 뿐이야. 저는 눈이 무거워지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특별한 것은 없어. 다음 날 아침에 저는 놀랍게도 기분이 좋게 일어났어요. 저는 한국에 있었고 구식집의 바닥에서 자고 있었어요. 제 자존심이 빠르게 돌아왔어요. 이 온돌이라는 것은 여전히 구식 기술이야.
다음 날 아침 저는 건축회의가 열리는 큰 현대식 건물로 갔어요. 입구 문을 통과했을 때 저는 전 세계에서 온 수백 명의 사람들을 보고 놀랐어요. 미국, 유럽,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온 건축가들이 있었어요. 그들 모두가 한국의 바닥 난방에 대해 배우러 왔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첫 번째 발표는 편안한 좌석이 있는 큰 홀에서 열렸어요. 회색 머리와 안경을 쓴 한국인 교수가 앞에 서 있었어요. 그의 뒤에는 아주 오래된 한국 가옥의 사진을 보여주는 큰 화면이 있었어요. 온돌 난방 시스템은 한국에서 2000년 이상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는 시작했어요. 2000년이라고요? 그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된 것이었어요. 교수는 계속해서 전통적인 온돌이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도표를 보여주었어요. 사람들은 특별한 아궁이에서 집의 한쪽 끝에 불을 지폈어요. 뜨거운 공기는 바닥 아래의 돌 통로를 통해 이동하며 집 전체를 따뜻하게 한 후 다른 쪽 끝의 굴뚝을 통해 빠져나갔어요. 이 시스템은 놀랍도록 효율적이었습니다. 교수가 말했어요. 저는 인정해야 했어요. 고대 기술로서는 상당히 영리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다양한 온돌 시스템이 전시된 전시장을 돌아다녔어요. 야마다 다이스케 씨 맞죠? 일본에서 오신 건축 비평가, 제 또래로 보이는 한국인 청년이었어요. 저는 한지훈입니다. 저는 현대온돌 시스템을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입니다. 일본 건축에서 전통과 기술을 결합하는 것에 대한 당신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정말 영감을 주는 작업이에요. 특별한 것을 보여드릴게요. 그는 저를 다른 전시로 안내하며 말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최신 온돌 시스템의 단면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불을 사용하는 대신 이제 우리는 수도관이나 전기 요소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열이 바닥을 통해 고르게 올라와 사람들의 발부터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는 이 시스템이 강제 공기 난방보다 에너지 효율이 더 높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바닥 난방이 방 안에 먼지를 날리지 않기 때문에 알레르기나 호흡기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더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 방식의 일부입니다. 한국에서는 바닥이 가족들이 모여 먹고 게임을 하고 때로는 잠을 자는 곳입니다. 일본에서도 우리는 다다미 매트 위에 앉는 전통이 있었지만 많은 현대 가정은 그런 스타일에서 벗어났어요. 우리가 현대적이 되기 위한 서두름 속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잃었을까요? 건축회의 셋째 날 지훈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다이스케 씨. 실제 전통 온돌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을 보고 싶으실 것 같았어요. 제 할머니께서 서울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에 사세요. 할머니 집에는 100년이 넘은 온돌 시스템이 있는데 아직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좋아요. 우리는 분비는 서울을 벗어나 평화로운 시골로 들어갔어요. 지훈 할머니의 집은 곡선형기와 지붕과 나무벽이 있는 아름다운 오래된 한옥이었어요. 한쪽 끝에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왔어요. 저기가 온돌용 불을 피우는 곳이에요. 지훈은 연기가 나오는 집의 끝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그곳은 부엌 아궁이와 연결되어 있어요. 할머니께서 요리하실 때 동시에 집을 데우는 거예요. 그것은 영리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밝은 미소를 지닌 노인 여성이 우리를 맞이하러 나왔어요. 할머니. 지훈이 한국어로 할머니를 부르며 외쳤어요. 그들은 따뜻하게 포옹했어요. 지훈은 저를 한국어로 소개했고 그의 할머니는 저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따뜻한 미소로 저를 환영하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어요. 문을 통과한 순간 저는 차이를 느꼈어요. 밖은 눈이 쌓인 채 얼어붙을 듯이 추웠어요. 하지만 집 안은 완벽하게 따뜻했어요. 그녀는 문을 열어 안에서 타고 있는 불을 보여주었어요. 아래에서 저는 불에서 오는 뜨거운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를 덮고 있는 돌판들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것이 온돌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지훈이 설명했어요. 그의 할머니는 지훈을 통해 집이 어려운 시기, 전쟁,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혹독한 겨울을 통해 그들의 가족을 보호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온돌방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야기가 공유되고 삶이 일어났던 곳이었어요. 저는 일본에 있는 제 할머니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현대적인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만 종종 그곳이 차갑고 비인간적으로 느껴진다고 불평했어요. 집들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아 라고 할머니는 말하곤 했어요. 이제 저는 할머니가 계속 옳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제 도쿄 아파트에서는 난방이 다른 모든 것과 분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따뜻함이 삶 자체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일본에도 온돌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하세요? 지훈이 말했어요. 아니요, 없어요. 우리는 코타츠 담요가 있는 작은 난방 테이블이 있지만 이런 건 없어요. 그녀는 다시 말했고 지훈은 번역하며 미소 지었어요. 하나 지어야 한다고 하세요. 모든 사람이 이런 종류의 따뜻함을 느낄 자격이 있다고 하세요.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훈의 할머니가 제 손을 그녀의 손에 쥐었어요. 그녀의 손은 작지만 오랜 노동으로 강했어요. 그녀는 제 눈을 직접 바라보며 한국어로 부드럽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따뜻함과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은 조용했어요. 생각할 것이 많았어요. 일본 기술과 혁신에 대한 제 자부심이 이 고대 한국 시스템의 아름다움과 효율성을 진정으로 보는 것을 방해했어요. 그것은 단지 난방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살고 어떻게 그들의 집과 서로에게 연결되는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이전에 무시하는 태도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한국은 뒤처지거나 원시적이지 않았어요. 그것은 제 자신의 문화가 잃기 시작한 소중한 무언가를 보존했어요. 지훈 씨, 마침내 저는 침묵을 깨고 말했어요. 할머니를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너무 자만했다고 생각해요. 한국 전통을 일본 전통보다 열등하다고 너무 빨리 판단했어요. 그는 그저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모두는 자신의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도전은 다른 방식의 가치도 보는 것이죠. 저는 일본의 우월성에 대한 제 믿음을 확인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국에 왔어요. 대신 저는 우리 두 문화 모두 공유할 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제 차가운 자존심은 마침내 녹고 있었어요. 바닥 아래에서 발견한 진실에 의해 따뜻해졌어요. 한국에서의 제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건축회의 마지막 날, 저는 새로운 기와 열린 마음으로 발표를 들었어요. 연사들이 온돌 난방의 이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비웃거나 그들의 아이디어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폐회식 동안 주최자들은 참가자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공유하도록 초대했어요. 놀랍게도 저는 제 손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마이크 앞에 서서 전 세계에서 온 건축가들과 엔지니어들을 마주하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제 이름은 야마다 다이스케, 일본에서 온 건축 비평가입니다. 저는 시작했어요. 이 회의에 왔을 때 솔직히 많은 것을 배울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저는 일본의 난방 기술이 이미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틀렸어요. 이번 주에 저는 온돌이 단지 고대 난방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집과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사는 방식에 대한 다른 사고방식이에요. 그것은 바닥을 가족 생활에, 요리를 난방에, 그리고 사람들을 서로에게 연결시켜요. 저는 때로는 가장 오래된 아이디어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쿄로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 창문 밖으로 뒤에서 사라지는 한국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일주일 전에 반대 방향으로 비행했던 사람과는 다르게 느꼈어요. 제 마음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능성으로 가득 찼어요. 제가 현대적인 도쿄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지만 저는 그것을 다르게 보았어요. 세련된 난방 통풍구, 높은 침대, 단단한 바닥. 모든 것이 효율성과 스타일을 위해 설계되었지만 무언가가 빠져 있었어요. 그 따뜻함에는 마음도 영혼도 없었어요. 그날 저녁에 저는 어머니께 전화했어요. 그녀는 수년간 관절염으로 고생하셨고 겨울 추위는 항상 그녀의 관절을 아프게 했어요. 어머니, 온돌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인사를 나눈 후 물었어요. 온돌? 그게 한국의 바닥 난방 시스템 아니니? 그녀가 대답했어요. 왜 물어보니? 저는 그녀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특별한 따뜻함의 느낌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면서요. 그것이 어머니의 관절 통증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말했어요. 열이 바닥에서 고르게 올라와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해요. 그것은 우리의 난방 시스템과는 정말 달라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내가 우리 일본 집에 한국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자고 제안하는 거니? 그녀는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믿어주세요.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그것은 단지 물리적인 따뜻함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들을 함께 모으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내 아버지는 이 생각을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경고했어요. 우리의 전통적인 일본 집을 바꾸는 것에 대해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잖니. 그녀는 맞았어요. 제 아버지는 제가 그랬던 것보다 더 일본 전통에 자부심이 강했어요. 한국 난방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생각은 그에게는 거의 배신처럼 여겨질 거예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현대온돌 시스템에 대해 가능한 모든 것을 연구했어요. 저는 그것들이 다양한 유형의 건물에 어떻게 적응될 수 있는지, 어떻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지 배웠어요. 저는 지훈에게 여러 번 이메일을 보내 조언과 자료를 요청했어요. 마침내 저는 테스트로 제 아파트의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어요. 그것은 작은 공간이었고 실험하기에 완벽했어요. 설치는 3일이 걸렸고 그동안 한국인 작업자들이 오가면서 이웃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완성되었을 때 저는 부모님을 초대했어요. 아버지는 마지못해 오셨고 아파트에 들어오기도 전에 불승인의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왜 외국 난방 시스템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구나. 그는 신발을 벗으며 투덜거렸어요. 일본 시스템이 세계 최고야. 그냥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저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하며 말했어요. 그냥 앉아서 직접 느껴보세요. 저는 지훈의 할머니가 방을 배치했던 것처럼 낮은 테이블 주위에 바닥에 쿠션을 놓았어요. 부모님은 뻣뻣하게 앉으셨고 분명히 그 생각에 불편해하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어머니의 얼굴은 따뜻함이 그녀의 고통스러운 관절로 스며들면서 점차 편안해졌어요. 아버지의 찡그림도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집의 난방과는 다르게 느껴져 어머니는 잠시 후 인정했어요. 어떻게든 자연스러워.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더 이상 불평하지 않는 것을 알아챘어요.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을 때 저는 그것을 바로 그 따뜻한 바닥 위에 낮은 테이블에 한국식으로 차림으로써 그들을 놀라게 했어요. 한국에서는 가족들이 종종 온돌 바닥에서 함께 식사를 해요. 저는 설명했어요. 그것이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들어요. 진정한 돌파구는 저녁 식사 후에 왔어요. 우리가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어요. 관절이 그렇게 아프지 않아. 따뜻함이 다르게 느껴져.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 처음으로 아버지는 무시하는 대신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작동하지? 그는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지훈이 저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시스템을 설명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지훈의 할머니와 그녀의 100년 된 온돌 집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아파트를 방문한 친구들과 동료들은 제 새로운 난방 시스템에 호기심을 보였어요. 그들은 신발을 벗고 돌아다니며 아래에서 올라오는 기분 좋은 따뜻함에 놀라워했어요. 하나씩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많이 알고 싶어 했어요. 동료 건축 비평가가 제 아파트에 대한 기사를 썼어요. 그런 다음 집 디자인 잡지가 특집 기사를 싣고 싶어 했어요. 갑자기 저는 한국 온돌에 대한 일본 전문가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여행 6주 후 저는 제 눈에 눈물이 고이게 한 아버지의 이메일을 받았어요. 내 어머니가 너희 집에서 시간을 보낸 이후로 상태가 좋아졌다고 하더구나. 이 온돌 시스템에 대해 더 알고 싶다. 우선 거실에만 우리 집에 설치하는 것을 생각 중이다. 내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그것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사람들을 찾는 것을 도와줄 수 있겠니? 제 자랑스럽고 전통적인 일본인 아버지가 그의 집에 한국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길 원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지훈에게 흥미로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화했어요. 일본에 방문할 수 있어? 아버지가 온돌을 설치하길 원하시는데 특별히 프로젝트에 자문을 해줄 수 있는지 물었어요. 지훈의 기쁜 웃음이 전화기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당신의 아버지요? 정말요? 그거 정말 좋네요. 물론 가겠습니다. 한 달 후 지훈이 일본에 도착했어요. 제가 마침내 여기 왔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그리고 전통적인 일본 가정의 온돌을 설치하기 위해 여기 왔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아요. 제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가 설치한 온돌 시스템을 그에게 보여주며 자부심을 느꼈어요. 잘했네요. 그는 제 따뜻한 바닥을 맨발로 걸으며 말했어요.
온도가 완벽해요. 다음 날 우리는 부모님 집을 방문했어요. 그곳은 다다미 매트 바닥과 미다디 종이 문이 있는 전통적인 일본 가정이었어요. 부모님은 따뜻하게 지훈을 맞이했어요. 먼 길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이스케가 말하길 당신이 제 관절염에 도움이 된 난방 시스템 전문가라고 하더군요. 지훈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제 할머니도 관절염이 있는데 온돌 바닥이 항상 그녀의 가장 좋은 약이었어요. 차를 마시며 지훈과 아버지는 전통적인 일본 가옥의 온돌을 설치하는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했어요. 고집이 셌던 아버지가 사려 깊은 질문을 하고 지훈의 대답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보며 놀라웠어요. 마치 그의 자존심의 얼음이 완전히 녹은 것 같았어요. 설치는 약 일주일이 걸릴 거예요. 지훈은 그가 준비한 스케치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일부 바닥재를 제거해야 하지만 모든 것을 정확히 원래대로 돌려놓을 거예요. 유일한 차이점은 따뜻함이 될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집의 구조를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세요? 이 건물은 우리 가족이 3대에 걸쳐 지켜온 것입니다. 우리는 최대한의 존중으로 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훈이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수백 년 된 역사적인 건물에도 온돌을 설치했어요. 아버지는 이 대답에 만족하신 것 같았어요. 그럼 진행합시다. 일주 후에 반은 일본인, 반은 한국인으로 구성된 작은 작업팀이 부모님의 거실을 변형했어요. 지훈은 모든 단계를 감독하면서 일본인 작업자들에게 온돌에 대해 가르쳤어요. 저는 제 눈앞에서 아름다운 협력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일이 끝나고 부모님은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하여 새로운 온돌방을 경험하게 했어요. 저는 이 외국 문물에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친척들이 점차 놀라움과 기쁨의 표정으로 따뜻한 바닥에 정착하는 것을 기쁘게 지켜봤어요. 우리 가족 중 가장 전통적이었던 제 사촌 타케시는 난방 바닥에 다리를 꼬고 앉아 경이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우리가 어린 시절 생각나게 해, 그가 말했어요. 우리 모두가 겨울에 할머니의 코타츠 주변에 모였던 것 기억나? 하지만 이것은 테이블 아래의 공간만이 아니라 바닥 전체가 따뜻해서 더 좋아요. 마치 방 전체가 당신을 포옹하는 것 같아. 타케시는 생각에 잠겨 말했어요. 그날 저녁 모두가 떠날 때 아버지는 제 눈에 눈물이 고이게 하는 말씀을 했어요. 오늘 우리 집은 여러 면에서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당신의 문화의 지혜를 우리 가족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늦게 지훈과 저는 제 아파트의 따뜻한 바닥에 앉아 일본 사케를 마시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다음은 무엇인가요? 지훈이 물었어요. 우리가 함께 디자인 회사를 만들면 어떨까요? 우리는 한국의 온돌과 일본의 미학을 결합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양국이 함께 나아가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가치 있는 것을 기억하도록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지훈의 눈이 반짝였어요. 국경 없는 따뜻함, 그가 말했어요. 우리 회사의 이름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게 될 일이니까요. 국경을 넘어 따뜻함을 나누는 것. 6개월 후에 국경 없는 따뜻함은 실제 회사가 되었어요. 지훈은 파트타임으로 도쿄로 이사했고 저는 제 시간의 일부를 서울에서 보냈어요. 우리는 우리 두 문화의 가장 좋은 점을 결합한 난방 시스템을 설계했고 서서히 그 아이디어가 퍼져나갔어요. 처음에는 몇몇 모험적인 주택 소유자들만이 우리의 온돌에서 영감을 받은 바닥을 원했어요. 하지만 건강상의 이점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느낌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건축가들은 새로운 건물에 우리의 디자인을 포함시키기 시작했어요. 잡지 기사들이 우리에 대해 쓰여졌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젝트는 일본과 한국 문화센터 사이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우리가 설계한 커뮤니티 센터였어요. 큰 메인 룸에는 아름다운 따뜻한 바닥이 있었는데 노인들이 매일 모여 게임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잊혀져가는 전통에 대해 젊은 세대에게 가르쳤어요.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한 지 1년 후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지훈의 할머니를 방문했어요. 저는 제 어머니와 그의 할머니가 따뜻한 온돌 바닥에 함께 앉아 서로의 언어를 말할 수는 없지만 미소, 제스처 그리고 보살핌의 보편적인 언어를 통해 완벽하게 소통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관절염 치료법을 비교하고 서로에게 특별한 차를 만드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곳에서의 마지막 밤, 지훈의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손수 만든 퀼트 바닥 쿠션을 주었어요. 어머니는 그녀에게 아름다운 일본 차 세트를 주었어요. 둘 다 서로의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둘 다 메시지를 이해했어요. 우정은 모든 국경을 넘어선다. 우리가 집으로 비행하는 동안 아버지는 우리나라를 분리하는 바다를 비행기 창문 너머로 바라보았어요. 종종 너무 넓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훨씬 좁아진 바다를요. 알아, 그는 생각에 잠겨 말했어요. 수세기 동안 일본과 한국은 너무 가깝지만 너무 멀었어. 아마도 따뜻한 바닷가 같은 단순한 것이 우리를 더 가깝게 할 수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모두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며. 1년 전 저는 차가운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일본의 방식이 최고라고 확신했어요. 이제 저는 지혜가 한 문화에만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온돌은 가장 따뜻한 진실이 자신의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로부터 배우는 데 열려있는 것에 있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 비행기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물 위를 날아가는 동안 저는 한 번에 하나의 가정씩 우리 두 나라를 연결하는 모든 따뜻한 바닥에 대해 생각하며 미소 지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